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라는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통의 개념인데요. 제가 왜 개념을 먼저 들고 나왔냐 하면 면접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시간은 촉박하니까 잘 모르겠는 질문이나 답변을 못 하겠는 것은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과 이유, 의도를 파악하기보다 타 유튜버들이나 다른 합격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을 빨리 참고해서 본인이 그걸 적당히 버무려서 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답변이 이상해지거나 다른 사람들과 별로 차별성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에서 가치관, 소통 이런 단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떤 개념을 꺼내 와야 되는지, 어떤 경험과 사례를 가지고 와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통의 개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 한번 볼게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자, 이게 소통이에요. 너무너무 방대하고 넓죠. 이런 막혀 있으면 소통 안 됨. 그러니까 무슨 갈등이 있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로 소통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감정적인 교류와 공감, 일상적인 교류, 감정적인 교류가 잘 안 될 때, 서로 정보에 대한 소통도 잘 안 하고 있을 때, 서로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고 있지 않을 때 조직과 협업하기 힘들겠죠. 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나 오해의 어떤 해결을 하는 것만이 소통이 아니라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그런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NCS 스터디 하는 아침 9시 하는 멤버들이 4명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요. 4명이 와서 음료를 시키고 앉자마자 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보죠. 음료 나올 때까지, 문제 풀 때까지. 그리고 거의 안녕하세요 인사도 잘 안 했어요. 이런 경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 과제나 약간 서먹할 때. 근데 이 팀들은 오늘 다른 조였다가 잠깐 같이 앉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같은 조라도 서먹하면은 계속 핸드폰만 보게 되죠. 이건 뭡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되지 않는 거고, 일상적으로 인사하거나 서로 아침이니까 오늘 날씨 어때요? 춥죠? 덥죠?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그 상황이 풀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막혀 있는 것을 열고 나가고, 이런 노력들이 다 소통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인 겁니다. 근데 면접관들에게 저 소통 잘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 고객 응대할 때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글로벌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보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핸드폰을 봅니다. 이런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면접관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소통은 아주 중차대하고 거대한 어떤 어려움을 해결했던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자잘한 불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질문 의도가 뭐겠습니까? 소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 이해를 머리로 하고 있냐, 몸으로 하고 있냐, 가슴으로 하고 있냐. 회사에 들어오면 직원 사이, 부서 사이에 소통이 일상적이고, 그런 소통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해야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지원자는 과거에 자기 삶의 경험에서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 사례, 개념, 가치 이런 걸 통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기본 개념과 소통의 요소,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전달뿐만이 아니라 감정 교류, 문제 상황을 통일하는 이런 전반적인 소통에 대해서 이 지원자는 핵심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답변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타 기법 알죠?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졸트, 결과, 상황, 과제, 나의 행동, 결과, 그렇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답변 내용 우선 첫 번째 기본 상황입니다. 네, 언제 무슨 상황이었는지. 네,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NCS 스터디를 할 때였습니다. 혹은 제가 공공기관 인턴을 할 때 저를 책임지셨던 대리님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라든지, 제가 태권도 동아리를 할 때 동아리 새내기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생회를 할 때 집행부로 학우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언제 무슨 때였는지, 내가 어떤 때였는지, 그냥 막연하게 학생회, 막연하게 동아리, 막연하게 대외 활동하면 안 됩니다. 태권도 동아리, 과학생회, 봉사하는 대외 활동. 네,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변화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 상황과 그걸 해결했어야 될 관련 있겠죠. 취업 준비할 때 NCS 스터디에 처음 모였는데 화요일 목요일 아침 9시 스터디였는데 처음 모였을 때부터 핸드폰 보고 서먹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해결하는 건 소통하게끔 하는 거고, 학생의 회장으로서 집행부들과 회의를 할 때 제가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상황이 있죠. 아니면 조과제를 할 때 과거 했던 주제 중에서 하자는 의견과 새로운 주제를 하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갈등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대화 토론하고 절충하거나 설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수십 수백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조가지를 해야 될 때 비대면으로 했었어야 되니까 얼굴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불성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채팅방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니까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텍스트만 보니까 오해하는 게 있었다든지, 그래서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네, 세 번째는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나. 네, 말을 걸었다,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요번에 문제 너무 어려웠죠. 이렇게 해서 말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끝나고 우리 좀 서먹한데 좀 친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도 좀 편하게 하고 끝나고 다 같이 밥 한번 먹으면 어떨까요? 그냥 이런 것도 소통을 위한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노력이죠.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친구가 잘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말을 걸어주고 밥을 먹자고 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아주 별것 아닌 매우 사소한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그보다 조금 더 고차원이면 갈등, 의견의 대립 주제, 뭐 화상회의를 제안했다, 소통의 방식,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자, 구글 미트로 하자, 뭐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뭐 서로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익명 아이디어를 하자,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아니면 난상 토론이 되고 있는데 문제 지점이 명확하게 잘 되지 않아서 제가 핵심적인 문제 지점을 파악하고 이거 위주로 논의를 집중하자고 해서 제안했다. 아주 다양하게 됩니다. 소통의 개념과 범위를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이 경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따라서 본인이 한 행동을 정리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 중에 있을 거고, 대표님 정말 저는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도 노력한 점을 좀 찾고,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비슷한 상황을 찾아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제가 노력하고 말을 붙이면서 소목함이 조금씩 덜해졌고, 아침에 모이면 핸드폰 보는 시간도 있지만 서로 일상적인 얘기를 꺼내는 시간도 있고,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했다. 네, 제가 핵심적인 논점 위주로 제안을 해서 10개 넘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2개, 3개로 좁혀졌고, 그 2개, 3개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습니다. 그때 소통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이것이었고, 아니면 갈등이 있었던 상황은 이것이었고, 저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따뜻하게 배려했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지점이 흩어져 있는 것을 이런 지점을 모아서 제안했습니다.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되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좋은 말만 쓰는데 알맹이가 없고, 이 알맹이는 구체성과 포인트입니다. 길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목표를 세우면 계획을 가지고 월간, 주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려요. 7년간 다이어리를 써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체적인 포인트. 자, 답변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의 상황을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 본 건데요. 시간도 한번 제거하면서 해볼게요. 저는 이제 보통 45초 정도를 추천하니까요. 공기업 취업 준비 NCS 스터디를 하면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주 2회 아침 9시에 하는 스터디인데, 모임 첫날에 서로 서먹해서 핸드폰만 만지고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간단하게 규칙만 정하고 스터디도 문제만 풀고 리뷰와 소통이 없이 헤어졌습니다.
저는 스터디 분위기를 조금 밝고 화기애애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모일 때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간단히 말도 건네면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오늘 날씨 참 덥네요 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팀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고 문항별로 나누어 리뷰 준비도 해오고 같이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소통은 이렇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었는데 50초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물어보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소통이 막혀 있었고 나는 말을 건넸고 모르는 문제 물어봤고 이 스터디를 버리고 나간 게 아니라 이 스터디 안에서 무언가 내가 노력해서 조금씩 변화된 분위기를 만들어냈잖아요. 당연히 되죠. 네, 답변 포인트. 진실되고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약간의 양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없는 얘기 지어내면 반드시 뽀록 납니다. 눈빛, 표정, 특히 자신감 없는 사람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간결하되 구체적 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디테일하게 노력했던 포인트, 따뜻하게 배려했다, 그냥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어떻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는지, 따뜻하게 배려한 그 포인트가 뭔지, 말을 했는지, 밥을 사줬는지, 뭐 옥수수를 사왔는지, 뭐 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급적 50초, 45초 정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버벅거리면 1분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면접관은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합니다. 포인트가 딱 들어있으면 30초라도 괜찮습니다. 1분 얘기했는데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속 반복하는데 수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절대 하지 안 될 것. 근데 억지로 만들지 말 것. 이거 본인 경험 안에서 해결할 것. 근데 오늘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의 개념,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명확하게 사전을 찾아보고 이해하고 이 개념이 직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거고 면접관 아줌마들이 나에게 왜 이걸 물어보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경험 안에서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 말고도 좋은 유튜버들 많고 코칭 해주시는 많습니다. 저도 하나의 참고 의견입니다. 말 그대로 코칭, 컨설팅입니다.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출력하셔야 됩니다. 검색과 찾아보는 것은 지금 이 시간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해서 출력해내는 것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